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8번째 내용. 자, 실수의 집합에서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수들을 제외하고 이제 살짝 적어보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면 그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어. 그럼 그 수에 대해서 제곱근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제곱에서 A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0을 제외하고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였어. 그럼 이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이제 복소수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제곱했을 때 음이 되게 하는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A가 0보다 클 때, 자, A가 0보다 클 때, 자, 음수 마이너스 A의 제곱근, 음의 실수에 대한 제곱근을 합니다.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라고 하자. 이때 루트 AI는 누구하고 똑같다? 루트 마이너스 A로 정의하면 마이너스 A, 즉 음의 실수의 제곱근은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약속하기로 하고, 따라서 A의 제곱근은, 자, A의 제곱근이야. 그냥 A의 제곱근. 여기서 A는 0보다 큰 양의 실수일 때 A의 제곱근은, 자, A의 부호에 상관없이 뭐라고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이다. 즉 예를 들어서 자, 3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 얘는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자. 그 말은 곧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한 수는 얼마다? 3이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음의 제곱근, 음수에 대해서, 음의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똑같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으로 표현을 한다. 얘는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약속하기를 루트 5y라고 표현하자. 그럼 그 말은 곧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라는 수를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라고 하자. 그럼 여기 숨어있는 말은 5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마이너스 1. 즉 i의 제곱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값과 같다. 자, 그러면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뭘로 나타내자? 플러스 마이너스, 즉 0이 아닌 수를 제외하고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표현을 하는데, 그 수가 음수일 경우, 음의 실수인 경우는 뭘로? 허수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지 말고 요렇게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에다가 1을 곱한, 얘는 5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의 제곱근으로 바꾸면서 얘를 허수 단위를 붙여주자라고 약속을 한다라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루트 마이너스 9야. 그러면 얘는 루트 9i의 값과 같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3i라고 쓰자라고 하나를 약속하고 정해놨다라는 뜻. 이 말은, 자, 그러면 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복소수에서 나오게 되는 제곱근의 성질을 확인할 건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다시 말하면 제곱근 안에 부호가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넘어오는 것. 그래서 얘는 A가 양수고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에 제한 없이 쓴다라고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보면, 자, A하고 B가 실수일 때, 루트 A와 루트 B의 곱을 구분해서 쓸 건데,
자,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 나머지 경우는 루트 AB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분의 성질 그대로 가져다 쓸 건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어. 조건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외의 경우는 양의 제곱근으로 전부 다 풀어진다는 거. 자, 여기 1번의 첫 번째 성질은 적으면서 이제 보면서 들으면 돼.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만 보여줄 테니까 보기만 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루트 마이너스 3하고 루트 마이너스 2야. 이 근호 안에 있는 부호가 음수일 때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 i로 표현하기로 했지. 허수 단위로. 그럼 바꾸면 결국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2고 i의 곱하기 i니까 i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얘는 결국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3 곱하기 2 한 다음에 누구를 붙여준 것과 똑같아진다.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준 것과 같아지지. 왜냐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쓰자라는 거지. 이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이거 이해했으니까 생략하고 근호 안의 부호가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하고 제곱근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도 결과는 같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야.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우리가 뭘로 양의 제곱근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로 바뀌면 얘네들이 전부 다 누가 나와? 허수 단위가 또 나오겠지. 그러면 이 허수 단위 i하고 i하고 곱하면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이해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 부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좀 혼동이 온다 싶으면 지금은 루트 안에 부호가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둘이 곱하기는 하되 결국은 허수 단위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 때문에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면서 AB를 곱하면 되겠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도 있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인 거야. 그럼 양의 제곱근끼리 곱했으면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근호 안에 있는 두 수의 부호가 둘 다 뭐란 얘기야? 음수구나. 아니면 둘 다 0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나누었을 때 제곱근끼리 나누었을 때 루트 B분의 루트 A야. 그럼 얘는 자 마이너스 루트하고 제곱근하고 B분의 A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B분의 A하고 제곱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때는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분모가 0보다 작은 경우에만 사용이 되고 요 아래의 경우는 마찬가지. 그 외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가져다 풀자라고. 자, 얘를 하나 보여주면 처음이라서 헷갈려하면 자, 얘가 이거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이렇게 해서 부호가 바뀌는구나. 그 과정 이해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지?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로 쪼개었을 때 분모가 이렇게 허수니까 루트 3i가 되고 분자는 루트 2야. 그럼 이미 유리수인 경우는 내버려 둬. 누구만? 우리가 분모가 허수인 경우는 뭐 하기로 했냐면 실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의 켤레복소수만큼 곱해줘도 되고 그냥 i의 제곱만 해도 실수로 바뀌기 때문에 분모하고 분자에 이렇게 i를 곱해보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3분의 루트 2 i가 돼버려. 그럼 분자가 허수로 바뀌어버렸지.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하고 얘가 3분의 루트 2 안이는 뭘로 바뀌어? 루트하고 마이너스 2로. 그럼 결국은 얘는 누구랑 똑같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면서 얘네들끼리 마이너스 하고 쓰는 거하고 서로 결과가 같다라고. 지금 그거를 표현해주는 말. 그래서 뭐가 지금 중요한 거냐면 그 외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을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면 된다는 얘기고 곱했을 때는 근호 안의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양의 제곱근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음의 제곱근이 나왔다. 곱했을 때. 그러면 근호 안의 부호가 둘 다 음수란 얘기고
나누었을 때 분명히 양의 제곱근으로 표현했는데 결과의 값이 마이너스하고 제곱근,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분자는 상관이 없어요. 분모의 부호가 반드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음의 제곱근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그럼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양의 제곱근의 표현인데 우변은 음의 제곱근이네. 그 말은 곧 분모의 부호가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의 제곱근끼리 곱했는데 결과가 음의 제곱근이네. 그럼 부호가 서로 양변이 다르네. 그 말은 곱했을 때 근호 안에 있는 투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을 시키자라는 거지. 그리고 근데 이 외의 나머지는 근호 안에서 다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그 외의 경우는. 이해됐겠지? 한번 문제 바로 적용시켜 볼게. 자, 이거는 자, 하나씩 풀어서 보면 이거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3 곱하기 실은 루트 2i야. 그럼 얘는 계산하면 루트 6i지. 그럼 얘는 루트 6i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근호 안의 부호가 음수인 허수였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얘만 봐봐봐. 그 외의 경우는 그냥 뭐하라 했어? 하나의 제곱근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둘 다 부호가 반대가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음수가 아니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끼리 뭐 해줘도 상관없다고. 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 외의 경우는 그냥 제곱근끼리 바로 근호 안에서 계산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바로 뭐 하면 돼? 루트 마이너스 6하고 루트 6i. 근데 얘네들은 지금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지. 그래서 루트 3i 곱하기 루트 2i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2에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2하고 i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요 앞에서 이제 뭐 하는 것과 똑같다. 음의 부호 붙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루트 6 한 거하고 결과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근호 앞에 부호만 바뀌고 근호 안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연산해. 그래도 돼. 그 말이라고.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루트 3분의 루트 2 i니까 얘는 누구하고 똑같다? 루트 3분의 2 i하고 같고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지. 제곱근하고. 그럼 얘나 결과는 서로 같고 그 말은 곧 아까 했지. 그 외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제곱근 기호 그대로 갖다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냥 안에서 연산해줘. 그래도 결과는 같아.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봐봐.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양수인 거잖아. 그러면 루트 3 i분의 루트 2가 되고 그럼 얘는 분모와 분자를 실수할 거기 때문에 i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 아까 했던 유형이지? 그럼 마이너스 하고 결국은 뭘로 바뀐다? 허수를 안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누구하고 똑같아져?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같아지지. 그래서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지금같이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가 양수인 경우는 음의 제곱근의 결과가 나오고 근호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고. 근데 6번은 둘 다 허수야. 부호가 서로 같아. 둘 다 음수야. 그럼 뭐야? 그냥 얘는 뭐하고 돼? 약분하니까 루트 3분의 2지. 그래서 얘네들은 부호가 분모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둘 다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뭐 해줘도 돼? 그냥 근호 안에서 하나의 근호 안에서 부호 변동 없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 외의 경우만 기억하면 되지. 아니 그 외의 경우를 기억을 한다. 특수한 경우 2개만 기억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하라는 얘기. 말의 뜻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거 하고 나서 개념 여기 복소수 끝나고 나면 센에서 대표 이용 풀면서 복소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 거니까 이따가 문제 한번 푸는 시간 가져보게. 자, 켤레복수에서의 성질을 쓰고 이를 증명하시오 되어 있는데
켤레복소수의 성질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문제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이해하고. 자, 첫 번째. 자, 두 복소수. 말했지? 복소수가 허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여기하고 방정식에서 밖에 없을 거라고. 앞으로 나오는 경우 거의 드물 거라고. 근데 기억할 건 뭐야? 아까 했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정확하게 가야 될 거는 이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누구? 요 부분 있지? 얘하고 특수한 경우 있었지? 두 개. 얘하고 얘는 문제에서 주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주면서 얘를 가지고 다른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한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얘는 A하고 B가 음수입니다. 둘 다 음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얘만 주면서 A하고 B가 둘 다 음수라는 걸 알고 뭐 절대값 기호를 푸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범위를 잡는 데 쓴다거나 쓸 거기 때문에 저 특수한 경우는 기억을 꼭 해야 되고. 자, 두 복소수 Z1 2에 대하여. 자, 첫 번째. 두 개의 복소수끼리 더한 것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더한 거하고 서로 같대. 자, 두 번째. 뺄 때도 마찬가지. 두 복소수의 차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끼리 뺀 거하고도 서로 같대. 그 다음에 두 복소수의 곱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곱한 것과 같고 얘가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나눗셈까지도 적용이 된다. 자, 나눈 것에 대한 켤레복소수야. 전체 이 나눴을 때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끼리 나눈 거하고 그 결과가 서로 같다. 자, 당연히 분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겠지. 자, 다섯 번째는 자, 어떤 복소수에 실수배했을 때 켤레복소수는 켤레복소수 한 값에 대한 실수배한 것과 서로 같다. 단 이때 K의 값은 실수이다. 자, 증명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두 개만 할게. 합에 대한 첫 번째 성질 A 더하기 BI 그 다음에 C 더하기 DI로 놨을 때 자, 좌변하고 우리가 증명을 어떤 것을 증명하라고 다 적었어. 위쪽에 넘어가도 돼? 안 적었어? 자, 증명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결과를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보이면서 좌변하고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각각 같음을 보여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여기 좌변. 자, Z1하고 Z2 좌변 먼저 보여주면 Z1하고 Z2를 더했을 때 A 더하기 BI야. 더하기 C 더하기 DI 하면 우리가 성질에 의해서 A 더하기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하라 그랬거든. 자, 이게 그 결과고 그것의 켤레복소수였어. 좌변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I의 바기 때문에 A 더하기 C 어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자, 그럼 우변 거 보면은 각각의 켤레복소수끼리 더해. 그럼 얘는 A-BI랑 C-DI를 더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럼 이거는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음을 보였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두 개의 복소수의 합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끼리 더한 거하고도 서로 같다라고. 자, 그 다음에 곱에 대한 거. 몇 번 거? 3번. 자, 3번은 자, 3번은 Z1하고 Z2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A 더하기 BI. 더워 재훈아? 아니 지율이?
혹시 더우면 말해. 에어컨 틀어줄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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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올려도 되지, 글씨? 다 적었지? 자, 얘네들이 곱할게. 자. 자, 이 결과는 AC-BD 더하기 AD 플러스 BCI. 자, 이거고, 그것의 켤레복소수. I야. 자, 이게 지금 좌변의 모습이야. 그러면 우변의 모습은 뭐끼리? 밖끼리 곱하지. 켤레복소수끼리. 그러면 A-BI랑 C-DI. 그러면 실수 만들 거니까 A 곱하기 C. 마이너스 BI랑 마이너스 DI면 플러스 BD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렇게 실수랑 허수랑 실수랑 곱할 거기 때문에 AD 플러스 BCI. 따라서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같아졌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곱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나 켤레복소수를 구해서 각각 곱하나 그 결과는 서로 같다. 이해됐어? 되겠어? 왜 뭐 잘못 적어진 거 있어? 없어? 여기 이해됐지? 자, 나눗셈하고 뺄셈에 대한 거는 생략하고 어디 덜 적어졌어? 이해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어봐.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예제로 이런 게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 문장을 보면 봤을 때 가끔 이런 글씨들이 보일 수 있어. 복소수 Z가 이런 거. 이제 여기는 나중에는 오메가라고 배울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Z바가 뭐냐고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면 결국은 이 전체에 대해서 켤레복소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오메가로 써진 이 W자도 마찬가지 복소수야. 그러면 풀어서 쓰면 이거지. 복소수 성질대로 들어가면 3의 오메가 1 더하기 바분의 1 마이너스 2 오메가 바야. 그럼 다시 풀어서 쓰면 얘 따로잖아. 그럼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해서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누구도 이 3오메가 얘도 복소수고 1도 복소수야. 각각의 복소수. 그러니까 얘를 뭐처럼 보냐면 Z1으로 보고 얘도 뭐가 돼? Z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켤레복소수로 들어가니까 3오메가 바 더하기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1.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2오메가 바 요렇게 쪼개진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연산에 들어가는 거지. 조건에 맞춰서. 과정을 쪼개면 자, 그 말. 근데 이게 증명하라고는 학교에서는 안 하니까 아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같아졌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켤레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꼭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기억해 놓고 이거를 또 하나 들어가 보면 자 12번 자, 실제로 근데 문제 적용이 많이 되는 거는 1번하고 2번 같은 모양들이야. 자, 복소수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고, 자,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고, 그 말은 허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순허수가 될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될지 모르지만, 허수라는 뜻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Z는 허수란 얘기야.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자, 그것의 켤레복소수를 Z바라고 할 때, 자, 요거 해보자. 이거는 복소수의 성질 중에 뭘 갖다 쓸 거냐면, 이거. 뭐, Z1 곱하기 Z2 바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곱한 거하고 서로 같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거야. 그래서 지금 얘야.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문제를 적용할 때 아 Z는 복소수야. 실수가 아닌 복소수야. 그러면 A 더하기 BI 또는 X 더하기 YI 막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그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적용시킨다?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져다 쓸 거야. 누구를? 자, 이거랑 누구랑 곱했을 때 얘는 또 누구라고? 얘가 실수라고 했잖아.
얘가 실수란 얘기는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그대로 뭐가 돼? 실수잖아. 그거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얘는 누구하고 같다? z-1의 제곱에 켤레 복소수하고 서로 같다. 그러면 자, 좌변 우변 정리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거지. 얘는 아니 그냥 썼어? 안 써도 돼. 이거하고도 서로 같은 말이 되겠지. 그래서 풀어서 쓰면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랑 다 지워지겠지. 그지?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누구 남아? 잠깐만요. 지워진 거는 여기야. 1만 지워져. 여기라고 1만. 그리고 이항시켜서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바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로 묶어서 바는 0. 그러면 z 마이너스 z바 얘네 둘이 지금 뭐가 됐어? 공통인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네가 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둘은 서로 같아지게 돼. 근데 분명히 말했거든. 자기 자신이 켤레복소수가 될 때는 언제밖에 없다. 실수일 때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줄 때 문제가 복소수 z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럼 결국은 0이 될 때는 언제밖에 없다. 얘네가 0이 될 때밖에 없다. 따라서 자, 다 쓴 사람은 보면은 이거야. 만약에 나는 얘를 a 더하기 bi로 놓고 싶어. 그래서 z-1을 쓰면 a 더하기 bi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를 제곱하면 실수래. 그래서 이거 쓰지 마. 쓴 사람 없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갖고 제곱을 한다고 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의 꼴이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 가져다가 다 풀겠지. 그럼 항이 총 몇 개 나와? 6개 나와. 그럼 그 안에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나눌 거란 말이지 분명히. 그럼 여기가 정리가 싹 되면 실수 부분 하나랑 허수 부분이랑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실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을 뭘로 놓고 들어가? 0으로 놓고 들어가. 그러면 시간은 길게 잡고 들어가면 어떻게든 풀어는 내겠지.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핵심이었다? 이 자리. 얘가 실수다. 그래서 복소수 빼기 1이면 복소수일 건데 그 제곱이 실수란 얘기는 뭐란 얘기야? 그것의 켤레 복소수도 실수다라는 게 그게 문제 푸는데 힌트였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만 힘내. 다 끝났어. 개념은 이제. 자,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야. 그럼 자, 이제 방금 했으니까 똑같지? 어떤 복소수가 실수란 얘기는 그것의 켤레 복소수도 뭐라고? 실수라고. 그래서 걔를 이용할 거야. 1이 실수면 얘가 실수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의 켤레 복소수인 z바 더하기 z바분의 1도 실수라는 거지. 알지? 그래서 z 더하기 z분의 1은 결국 누구하고 같다? 1과 서로 같다. 그리고 이제 양변에 정리시킬 거야. 이항시키면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글씨만 쓰면 돼. 그대로 이렇게 되지.
따라서 얘하고 얘가 같을 순 없기 때문에 결국은 1 얘가 0이 되고 1이 되기 때문에 z 곱하기 그것의 켤레복수에서의 곱은 얼마와 같다? 1과 같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 z가 실수다라고 주게 되면 그것의 켤레복소수도 당연히 실수이고 이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복소수는 서로 같다. 자, 이게 문제 푸는데 아마 앞으로 복소수 문제, 복소수 단위에서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얘가 핵심이 돼서 얘가 문제 푸는데 도움을 많이 줄 거야. 하나의 복소수가 실수야. 문제에서 복소수입니다. Z는 복소수인데 실수야.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먼저 떠올리면 되냐면 Z 봐. 그것의 켤레복소수도 실수야. 그럼 그건 Z하고 그것의 켤레복소수하고 서로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얘는 그냥 특징적으로 그냥 Z 하나만 줬지. 문제는 실제로 어디 나와? 1번이나 2번의 유형같이 2가 실수다. 좀 복잡한 모양이 실수다. 복잡한 모양이 실수다라고 했을 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100가지 훨씬 많은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뭘 사용한다? 그렇다라면 켤레복소수하고 서로 같구나라고 하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라는 얘기야. 문제 푸는 요령은 그 말이야 지금의